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우리나라는 제헌절로 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 중에 어제 전해진 걸 보면은 지난 15일 봉선화 연정을 불러서 인기를 모았던 가수 현철이 향년 81세로 별세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라는 절절한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신은 나비인가봐도 불러서 인기를 모았는데요. 또 안전하 서나 당신이란 노래도 이분이 했던 노래입니다. 아직도 이런 노래들이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분 82세로 그만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갔지만은 그의 노래는 우리 곁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황 나훈아의 찔레꽃과 남진의 저 푸른 촌 위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현철은 갔지만 아직도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라는 노래도 아직 내 가슴을 맴돌고 있습니다. 저도 7학년이 넘어서니까 먼저 가신 분들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문득문득 갖습니다. 언젠가는 내게도 닥칠 일이지만 싫다 싫어로 저항하면서 오늘을 사는 재미를 애써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의 오늘을 사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톱 사진 뉴스는요, 스웨덴의 고티아, 그러니까 고티아 컵 개막식 장면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티아 컵이란 대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만, 전 세계 74개국에서 48,000명 이상이나 참가를 하고 있다니까 그 대회는 그리 작은 대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팀도 콤파스 가짱 유니버시아드 14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는 2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버시아드 14라고 하니까 어린이 축구 대회인 것 같은데요. 고티아컵 대회는 축구 경기를 이기고 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각국의 어린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즐기는 하나의 시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가려면요, 적어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엄두도 내질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제 어린이 축구 대회를 가장한 부자 어린이들의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기와 트로피도 중요하지만은 고티아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톱 뉴스는요, 자카르타 공립학교 명예교사 Honorable Teacher, 그러니까 이런 수백 명이 교육부에 의해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갑자기 그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인도네시아는 무슨 핑계를 대야 쉬운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공립학교 명예교사 청산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서부자와 주지사 선거 분석 기사인데요. 전 리드완 까밀
자와바라 주지사가 단연 독보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조사에서도요, 리드완 까밀은 36.6%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전 뿌르와카르타 군수인 것 같은데 악강이라고 부르죠. 이 악강 물야디, 그러니까 대디 물야디가 12.2%로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그 외 다른 후보들은 2% 미만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리드완 까밀은 비록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에서는 한참 밀려나고 있는데요. 서부자와 주지사 선거에서는 독보적인 후보가 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리드완 까밀은요, 아니에스와 아혹이 쌓은 자카르타의 두꺼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만평인이 나오는 날이죠. 오늘 만평은요, 미국 트럼프 피격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켜둔 자기 검지 손가락에 강한 입김을 불어넣어서 저격범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면서 자기가 아직도 건재하다고, 대통령 후보로서 건재하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자랑한 바 있죠. 아마 이 사진은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및 비즈니스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그러니까 뱅 인도네시아 외채가요, SRBI로 인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현재 SRBI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소유는요, 192조 루피아라고 하는데요. 전체 SRBR 발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 채권 SBN보다는요, SRBI 인도네시아 은행 루피아 증권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증권 시장은요, SRBI 외에도 인도네시아 외화증권, 그러니까 달러 증권, 그리고 SVBI와 SUVBI, 외화 스쿠크라 그러나요? 외화 스쿠크가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외채 통계 자료를 보면요, 지난 5월 현재 인도네시아 은행의 외채, 그러니까 우땅 루아르네그리는요, 기존 92억 6천만 달러에서 187억 8천만 달러로 102.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난 거죠. 이건 뱅 인도네시아 전체 부채 중에서 54.68%가 되는데요. 뱅 인도네시아의 1년 단기 부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차기 브라보 대통령 정부는요, 무상급식도 실시해야 하고 신수도 건설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GDP 대비 외채 비율을 50% 이상 끌어올려서 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외채 비율을 마구 끌어올려다 썼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주 애를 먹고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브라보 정부가 그렇게 돈을 끌어다 쓰게 되면은 애를 먹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뱅 인도네시아 외채 현황은 2024년 4월 현재 정부 및 중앙은행이 407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407.336 주다 달러,
일반 시중은행과 개별 사기업들이 외국에서 끌어다 쓴 외채가요 197.583 주다 돌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총 외채 규모는요 604.919 주다 돌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누산따라 신수도 건설 관련 뉴스입니다. 지금 가리만탄에는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도 7월에는 신수도 대통령 집무실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조도 아직 그렇고 사무실 준비도 마무리가 되려면은 한참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비가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8월 17일 독립기념 행사는 예정대로 거기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카엔 공항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에 초대받은 그 대사들이라든지 귀빈들은 발리빠판 공항에 내려서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비는 내릴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쫓기면서 무리하게 독립기념 행사를 이카엔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 독립기념일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연령 이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아나루 우스만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의 처남인가요? 처남이 되나요? 그렇죠. 처남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에게는 연령 제한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말이 많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요, 그런 말이 있던 말던 자기 둘째 아들 깨아상을 중부자바 주지사나 자카르타 주지사에 출마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요 부창부수라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저 그물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르는 노래 부인도 똑같이 노래를 부른다. 이재명 씨가 그 재판에서 그 검사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부인도 무시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을 두고 부창부수라고 사자성어로 말하죠. 이런 것을 조코이 대통령도 아주 쉽게 그러니까 부창부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 선거법에는 후보자 최소 연령이 주지사나 부지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30세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군수나 시장, 그리고 부군수나 부시장 후보에는 29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법원은 후보의 나이 규정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 후보의 나이도 39세라고 하니까 40살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무슨 문제가 될까는 싶습니다. 이런 때 부르는 노래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걸 바사로 번역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캠페인으로 쓰면은 아주 좋은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농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